의존적인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결핍을 타인이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인과 관계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희생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으면 크게 실망하거나 분노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강한 사람이 되려면 절대 타인에게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높은 성벽을 쌓고 늘 타인을 경계하다가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됩니다. 자, 이렇게 너무 의존적인 사람들과 또 너무 독립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길을 걷는 당신에게 보내는 일상의 심리학. 너의 심리학. 안녕하세요. 대신 책 읽어주는 남자 대책남입니다. 심리학 대중서들을 종종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홀로서기 심리학입니다. 15년간의 심리상담 경험을 토대로 집필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책을 요약해보자면 의존하는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독립도 가장 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존과 홀로서기, 상반되는 의미를 가진 두 단어죠. 이 두 개념이 우리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보다 보니까 이거하고 관련해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마음에는 상반되는 두 가지 욕구가 있다. 이쪽으로 먼저 넘어가 보겠습니다. 때때로 업무가 과중하거나 사람에 지칠 때 혼자 여행을 가곤 하죠. 여행하면서 일상에서 벗어나면 잠깐 스트레스가 풀리곤 합니다.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인데요. 그러다가 여행 기간이 길어지면 슬슬 궁금해집니다. 나 없이도 가족들은 잘 지내는지, 친구들은 잘 지내는지, 세상엔 별일이 없는지, 이런 것들 말이죠.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되고 싶은 욕구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되고 싶은 욕구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에리 프롬의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은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딘가에 속박되고 소속되고 안정되길 바라는 이중적인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들 모습 보면 비슷한 게 있죠. 한 4, 5살쯤 되는 아이들 보면 부모한테 막 벗어나서 자유롭고 싶어 하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또 만져보면서 항상 조마조마하게 만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뒤를 계속 돌아보면서 부모가 그 자리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안심을 한 다음에 다시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자유롭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모라는 안정적인 기지를 뒤에 두고 싶어 하는 이중적인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사실 어렸을 때로 그치지 않고 성인기까지 이어집니다. 타인하고 섞이고 싶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혼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다들 있을 거예요. 이게 어렸을 적부터 이어진 아주 자연스러운 이중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좀 더 책을 같이 읽어보기로 할게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마음을 기댑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 보더라도 끊임없이 곁에 있을 만한 누군가를 찾습니다. 네가 없으면 안 돼. 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라고 말하다가 헤어지면 바로 다른 연인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자기 뜻대로 움직여야 직성이 풀리는 케이스입니다. 이건 부모가 아이를 대할 때 자주 볼 수 있는데 전 아이만 행복하면 돼요 라고 말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사실 부모가 아이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예민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너무 기쁘지만 누군가 좋은 평가를 주지 않으면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죠. 타인의 평가에 따라서 기분과 행동이 오락가락합니다. 마음을 어딘가에 기대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 뭔가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며 그 결핍을 타인이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희생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으면 크게 실망하거나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맺는 관계는 기복이 많습니다. 싸우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반복하죠. 감정 소모에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에 쉽게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강한 사람이 되려면 타인의 말과 행동에도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견고하게 세워진 성벽을 쌓곤 하죠. 성벽의 목적은 자기 보호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하고 늘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호가 지나치면 고립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타인에게 의존적인 것도 삶이 힘들어지고 너무 강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타인에게 의존할 줄 알면서도 독립적인, 어떻게 보면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가지를 적당히 조화시켜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일종의 솔루션을 주고 있습니다. 의존을 건강하게 잘하는 사람이 가장 독립적일 수 있다는 거죠. 의존을 건강하게 잘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먼저 나 자신의 마음을 잘 돌보는 겁니다. 마음을 돌본다는 게 좀 추상적으로 들리긴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나부터 인정하고 사랑해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음 부분을 같이 읽어보기로 하죠. 우리 모두 적당히 부족하고 적당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는 서로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주고 좋아해주는 그런 사이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감추기보다 드러내 보여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나부터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뿌리가 튼튼한 사람입니다. 이 중에서 서로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서로 좋아해주는 사이라는 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네요. 가만히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들을 생각해보면 약점 하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까운 관계로 남아있죠. 그런데 타인이 내 약점을 어떻게 생각하든 일단 나 하나만큼은 내 약점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타인에게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책을 살펴보기로 할게요. 정말로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성의 문을 활짝 열고 자신의 약점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타인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점도 정체성의 일부로 인정합니다. 물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가진 장점만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런데 그 강점이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다양한 내 모습이 있습니다. 한 조직의 일원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혹은 친구, 그중 하나가 못나도 전체로서의 나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책에서도 말했듯이 만약 직장에서 한바탕 깨졌다고 했을 때 너무 비관적으로 내가 못났다고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내 뿌리가 회사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뿌리 중에서 하나가 부러졌다고 그 나무가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자존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읽어보기로 할게요. 뿌리가 튼튼한 사람은 홀로 설 수 있습니다. 뿌리는 그를 지탱해주는 핵심입니다.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뭘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신나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스스로 발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홀로서기 심리학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 말에 너무 휘둘리는 사람, 다른 사람들 말은 전혀 듣지도 않는 사람, 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독립이든 의존이든 건강한 방식으로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만 불을 끄기로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